아, 야, 과학을 그냥 내버려뒀더니 성적이 엉망진창이야. 도대체 어떻게 해야 돼? 안녕하세요. 17년차 초등교사이자 초등학교 3학년 두 아이의 엄마 김현경입니다. 아이 친구 엄마들이 성적표 받은 다음 날에 꼭 한 번씩 물어봐요. 아, 야, 과학을 그냥 내버려뒀더니 성적이 엉망진창이야. 도대체 어떻게 해야 돼? 학원이라도 보낼까? 글쎄요. 학원 뭐든 하나 하면 더 좋죠. 안 하던 걸 하는 거니까 특별히 나쁠 건 없어요. 그런데 수학 공부를 하나를 하려고 그래도 요즘에는 연산학습지에다 사고력 수학에다 뭐 등등등등 여러 가지 갖가지 다른 종류의 공부를 해야 하고, 또 심지어는 수학 시간 부족하다 하면서 중학교 입학 전에 영어를 끝내야 된다는 말까지 돌고 있는데, 거기에다가 과학 사교육을 끼워 넣는 건 굉장히 부담스럽지 않나요? 제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많은 아이 친구 엄마들이 "아, 그러니까 말이야. 그냥 수업 시간에 좀 제대로 했으면 좋았을 텐데." 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근데 이 얘기는 아이들이 억울해요. 왜냐하면 초등학교 아이들은 굉장히 과학 시간을 좋아하거든요. 그러니까 자기가 뭐 이렇게 과학자가 진짜 된 것처럼 아주 열심히 신중하게 하기도 하고요. 기록 또한 열심히 해요. 왜? 선생님이 눈에 불을 켜고 보고 있거든요. 수업도 잘 들었지, 실험도 잘했지, 기록도 잘했지, 특별히 빠지는 건 없는데 점수가 안 나옵니다. 그래서 왜 그런가 봤더니 아이들이 자기가 원래 알고 있던 과학적 개념과 실험에서 얻어낸 과학적 개념을 연결짓지를 못해요. 자, 그럼 얘를 어떻게 메꿔줘야 되느냐? 수업이 끝나고 실험이 끝나고 이 실험 결과로서 이렇게 연결이 되는구나 하고 한번 연결 지어주는 작업이 필요해요. 교과서를 읽으면서. 근데 아이들이 줄글 엄청 열심히 읽고 막 밑줄 쫙쫙 치면서 읽으면서 그림은 패싱합니다. 그림에서 무엇을 봐야 될지 몰라요. 왜냐하면 교과서는 기본적으로 자습이 가능한 것이 아니라 선생님과 같이 공부하는 학습 자료이기 때문에 그거를 촘촘하게 징검다리로 놔주는 건 선생님의 역할이 필요한 거예요. 아무리 내가 수업 시간에 잘했고 잘 들어도 선생님과 교과서를 읽으면서 정리를 하고, 또는 내가 부모님과 교과서를 읽으면서 정리하는 그 시간이 아이에게 너무나 필요한데, 의외로 많은 아이들이 그 시간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고 넘겨버리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좀 더 잘 해낼 수 있을까? 문제집에서 요점 정리 보는 것만으로 충분할까? 얘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아이들이 이것 또한 문제집에서 요점 정리를 보는 건 걔는 걔고 얘는 얘다라고 따로 놀게 되거든요. 자, 그래서 줄글로 된 과학 이야기를 읽어보시는 게 되게 도움이 돼요. 왜냐하면 줄글로 과학 개념을 설명하기 위해서는 여기에서 뭉뚱그려 그림이나 이런 데서 생략된 부분은 어쨌든 내가 어휘나 단어로 표현을 해냈잖아요. 논리 구조를 만들어 갔기 때문에 아이들이 걔로 글밥은 많지만 걔를 읽으면서 내 머릿속에 쌓아가는 거죠. 과학적 개념을. 자, 그래서 꼭 과학을 줄글로 읽어봤으면 좋겠다. 먼저 말씀드리고요. 두 번째로 아이들이 줄글로 왜 과학책을 읽어야 되는가? 사실 아이들 학습 만화로 되게 많이 읽었어요. 이미 과학적 상식은 학습 만화 되게 유명 시리즈 많잖아요. 걔로 쌓아놓은 친구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걔는 아무래도 만화의 특성상 직관적이고 단편적인 지식인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얘가 여기에도 적용이 되고 여기에도 적용이 된다라는 사고가 이루어지려면, 과학적 추론이 이루어지려면 걔를 줄글로 읽음으로써 내가 논리를 만들어 가야 되는 거죠. 구름은 왜 은결이야? 구름이 은결이야. 아, 구름은 은결이구나. 이렇게 끝이 아니라 구름이 뭐길래 은결이라고 하는지, 구름이 뭐길래 왜 안개랑 비슷하고, 구름이 뭐길래 수증기와 김이 다른 건지를 같이 연결지어서 설명해 주는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이 꼭 줄글로 한 번쯤은 비문학을 읽었으면 좋겠다 생각을 해봤고요. 똑같이 공부했는데 지금 아이들은 문해력이 떨어진다고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저는 어쩌면 그것들이 아이들이 줄글을 읽는 경험이 점점점 줄어들었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다면 아이들이 어려워하는 문해력은 문학이 아니라 비문학이에요. 지금도 문학적으로는 문해력 아이들 문제 풀어놓은 거 보면 굉장히 잘합니다. 특별히 어려울 게 없어요. 공감도 잘 해요. 어느 정도. 그렇지만 비문학에서만큼 와장창창 무너지는 거죠. 왜? 옛날에는 신문을 읽었다면 지금은 카드 뉴스를 읽고, 옛날에는 그래도 책으로 된 뭔가를 읽었다면 지금은 그거를 다 시각화해서 전달을 하기 때문입니다. 아이들은 비문학을 읽을 기회가 필요한데, 그럼 아이들이 가장 쉽게 접할 수 있는 비문학은 교과서라는 거죠. 때문에
기왕이면 어차피 과학 공부해야 되고 어차피 문해력을 늘리기 위해서 우리가 애를 쓴다면 그 둘을 합쳐서 과학 공부하는 김에 비문학까지 읽어라 하는 마음으로 줄글책을 읽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시중에 나와 있는 줄글책으로 된 과학책들, 사회책들 굉장히 많고요. 여기서 하나를 읽어보셔도 좋고, 제가 굳이 이 책을 쓴 거는요. 이거는 제가 수업 시간에 아이들이랑 얘네 과학이 왜 그러지? 얘를 어떻게 하면 메꿔줄 수 있지? 를 생각하면서 쓴 책이기 때문이에요. 네. 그래서 이 책 배경 지식을 알면 공부가 쉬워지는 초등과학 문해력이라는 책은요. 제가 아이들이랑 과학 수업을 진행하면서 이렇게 공부를 했으면 좋겠다 하는 흐름대로 페이지를 구성했습니다. 이 책에 들어간 내용은 2022년 개정교육과정 3, 4학년 아이들이 공부해야 되는 내용을 중심으로 담았고요. 물화생지 4가지 영역에서 각각 6개의 주제씩 뽑아서 총 24개의 주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물론 이 24개의 주제에 모든 3, 4학년 교과 내용, 모든 개념들이 다 담긴 건 아닙니다. 하지만 가장 기초가 되는 핵심 개념 위주로 구성을 해서 이 개념들만 정확하게 알고 있으면 여기에서 주변의 관련 개념들을 쌓아가는 게 어렵지 않도록 내용을 구성을 했고요. 이 책을 공부할 때는 하루에 한 주제, 2페이지씩 줄글로 읽고 어휘를 다시 한번 보고 문제를 풀고 그걸 자기의 말로 풀어볼 수 있도록 구성했습니다. 여기에서 2페이지씩 읽을 때는 아이들이 꼭 책상에 앉아서 연필을 들고 중요 개념에 밑줄 쳐가면서 마치 중고등학교 교과서로 공부했어요 하는 것처럼 그렇게 글을 읽어봤으면, 뜯어 읽어봤으면 좋겠고요. 그 읽을 때 아이들이 나름대로 중요한 개념이라고 생각을 했지만 사실은 그 중요한 개념들이 진짜 중요한 개념이 아닐 수도 있어요. 그래서 다음 페이지에 핵심 개념 위주로 어휘를 풀이해놨습니다. 이 어휘풀이는 일부러 사전에서 한 번 더 찾았는데요. 표준국어 대사전을 활용해서 거기에서 아이들이 왜 이런 어휘를 사용했는지, 왜 이런 낱말들을 사용했는지를 다시 한번 뜻을 읽어보고 그렇게 다시 한번 보고 나서 문제를 풀 때는요. 이 문제는 아이가 과학적 개념을 얼마나 딸딸 외웠는가가 아니라 앞에 내용을 읽었으면 정확하게 해석을 했다면 풀 수 있도록 문제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아이가 보면서 풀어도 상관없습니다. 국어의 독해처럼 보면서 풀더라도 어쨌든 문장에 오해가 없도록 애매모호한 문장들을 다시 한번 선지해서 뜯어서 설명함으로써 정확한 개념을 이해할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그래, 객관식 문제까지 열심히 풀고 나면 이제 다 공부 끝났다 이게 아니라 너 그래서 뭘 알아? 너 그래서 공부 뭐 했어? 라고 아이가 다시 한번 설명할 수 있도록 마지막에 한 줄 글쓰기 코너를 넣었어요. 저는 사실 개인적으로 이 한 줄 글쓰기 코너가 가장 마음에 드는데 예를 들어 힘에 대해서 아이가 공부했으면 세상에 힘이 뭔지 설명을 하고 또는 우리 주변에서 볼 수 있는 힘을 볼 수 있는 힘의 작용들을 설명할 수 있는 문제를 낸 게 한 줄 글쓰기예요. 그러니까 아이는 굉장히 괴로워할 겁니다. 이런 형태의 글을 써본 적이 없고 이렇게 말을 하라는 게 사실 피곤한 일이잖아요. 하지만 여기까지 풀고 나면 읽고 어휘 다시 보고 객관식 문제 풀고 내 말로 과학적 개념을 표현하는 것을 하고 나면 과학적 개념을 정확하게 아는 것에서 도망갈 수가 없다. 감히 그렇게 단언해 봅니다.